어쩌면 우리는 엄청난 본능의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반려견들한테 그냥 그동안 착하게 동네 산책하고 집에서 공놀이나 하는 정도의 활동만으로 모든 걸 다 채워주려고 했던 건 아닐까. 그래서 뭔가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 같은 게 쌓여서 그게 문제 행동으로 나타났던 건 아닐까. 안녕하세요, 이준규 훈련사입니다. 저는 훈련사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한 마리 한 마리 개를 늘려가다 보니까 두 마리의 아주 특별한 퍼딩 그룹의 목축견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한 마리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유명한 양모리견 보더콜리고요. 또 한 마리는 오스트레일리안 캐틀독. 이름에서 딱 느낌이 오시죠? 호주에서 소를 모는 견종인데 그래서 보더콜리보다는 몸이 좀 더 다부지고 성격도 살짝 더 터프한 편입니다. 마치 보더콜리가 섬세하고 우아한 양치기라면 캐틀독은 좀 더 거칠고 힘있는 소몰이꾼 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이번에 정말 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바로 저희 집 보더콜리 볼카랑 함께 태어나서 처음으로 양몰이하는 목장에 다녀왔습니다. 목장 선생님을 통해서 정말 귀가 번쩍 뜨이는 재밌는 이야기들을 잔뜩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꼭 이거는 영상으로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목장에 가보니까 마침 다른 애견 훈련사 선생님 한 분이 수업을 듣는 여러 보호자님들을 모시고 오셨더라고요. 주로 보더콜리를 키우시는 분들이었는데 다 같이 양몰이 체험을 직접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계셨어요. 대부분의 보더콜리들이 난생 처음 양을 보는 거였는데 반응이 정말 제각각이었어요. 어떤 친구는 양을 보자마자 무서워서 막 뒷걸음질 치고, 또 어떤 친구는 양이 있거나 말거나 주변 냄새 맡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이걸 보시던 목장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보더콜리라고 해도 모든 개가 처음부터 양을 보는 건 아니라고요. 또 오늘 양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양 보는 행동이 안 나타나는 것도 아니랍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꾸준히 목장에 와서 양과 교감하고 연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양을 몰게 되는 친구들도 많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진짜 신기했던 게 뭐냐면요, 그날 테스트 받던 친구들 중에 처음엔 양한테 전혀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조금씩 뭔가 본능적으로 스물스물 움직이더니 양을 슬금슬금 몰기 시작하는 애가 나타났어요. 이 부분 보는데 와,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다른 개가 양을 모는 걸 본 적도 없었어요. 역시 본능이라는 건 무시 못하는구나 하고 한참 넋놓고 봤었는데, 저도 그날 저희 집 보더콜리 볼카를 데리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체험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저희 볼카도 양을 처음 보는 날이었어요. 처음에는 선생님이 있고 볼카만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볼카만 먼저 양 있는 곳에 들여보냈어요. 근데 볼카도 양을 본체 만취하고 구석에서 냄새 맡고 그냥 딴짓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저보고 같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볼카를 불러가지고 양 있는 쪽으로 같이 유도를 해가지고 움직였어요. 근데 진짜 신기했던 게 무슨 스위치가 딱 켜지는 듯이 볼카 눈이 딱 바뀌더라고요. 갑자기 양을 막 몰기 시작하는데 그 집중력이랑 움직임이 평소랑 완전히 달랐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시더니 볼카가 그날 테스트한 강아지들 중에 본능적인 요소가 가장 강하고 양들에게 살짝 거칠게 대하는 기질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살짝 어깨가 으쓱하기는 했습니다. 기질이 좋은 개라고 말씀해 주셔서, 여기서도 중간중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양들이 당연히 개를 무서워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선생님한테 엄청 의지를 해요. 영상에서 보면 볼카가 엄청 거칠게 몰려고 하는데 선생님 뒤에 양들이 쪼르르 숨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자기를 지켜주는 건 어떻게 아나 봐요. 진짜 신기하죠. 선생님 말씀으로는 볼카 같은 보더콜리 스타일을 팜독에 가깝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 양치는 목장에서 일하기에 아주 적합한 타입의 강아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양들이 한 곳에 막 뭉쳐서 안 움직일 때 강하게 밀어붙여서 움직이게 만들거나 울타리 같은 곳에 양들이 막혀서 못 나오고 있을 때 자기가 비집고 들어가서 길을 터줄 수 있는 그런 용기 있고 강한 성향의 양모리견이 실제 농장에서 꼭 필요하대요. 그리고 보더콜리라고 해도 기질이 너무 약하면 양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개들을 안 무서워하는 거죠. 그래서 양들이 쟤 무서워 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기질이 있어야 농장에서 양을 모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팜독은 거친 현장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는 일꾼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볼카처럼 본능이 너무 강하고
거친 면이 있는 친구들은 양몰이 대회를 목적으로 하기에는 교육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대회에서는 양을 너무 강하게 몰면 실격을 당할 수도 있는데 볼카 같은 애들은 흥분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언제 압박을 강하게 넣고 또 언제 풀어줘야 하는지 그런 세밀한 컨트롤을 가르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하대요. 아마도 본능적인 드라이브가 워낙 강하게 작동하다 보니까 그런 걸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조절하게 만드는 게 쉽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양몰이 대회에 나가는 보더콜리들은 볼카보다는 조금 더 유하고 부드러운 성격의 친구들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언제 크게 놀아야 하고 언제 작게 놀아야 하는지, 그리고 드라이빙이라고 해서 양들을 원하는 곳으로 몰고 가는 역할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요. 대회견은 마치 정교하고 아름다운 기술을 선보이는 운동선수 같은 느낌이었어요. 선생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양몰이견이라고 해도 다 각자 장단점이 있고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전천후 맞는 강아지는 거의 못 봤다고요. 팜독의 역할을 기가 막히게 잘 해내는 강아지가 있는가 하면 대회 기준에서 더 적합한 강아지가 있고, 또 어떤 친구는 그냥 우리 집 마당에서 뛰어노는 반려견으로 살아가는 게 행복한 강아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가 무조건 좋은 개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건 정말 섣부른 판단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양몰이를 할 때 음성 신호도 쓰지만 휘스를 휙휙 불어서 소통하는 모습도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음성 신호로도 물론 쓰지만 휘스를 더 선호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첫째는 멀리서도 잘 들려요. 둘째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휘슬 소리에는 훈련사의 감정이 실리지 않기 때문이래요. 우리가 아무리 침착하려고 해도 목소리에는 기분이나 감정이 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휘슬은 그럴 일이 없으니까 굉장히 예민하고 압박을 잘 받는 보더콜리들이 감정적인 동요 없이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듣는데 저도 평소에 훈련하면서 알게 모르게 제 감정이 강아지들한테 전달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한 번 더 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양몰이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관심 없던 친구들도 점점 흥미를 느끼고 빠져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엄청 잘하다가 갑자기 흥미를 확 잃어버리는 친구들도 있대요. 이게 다 본능적인 요소를 이용한 활동이다 보니까 강아지들이 절대 질려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의외로 반복적이거나 뭔가 자기한테 안 맞는다고 느끼면 지루해하거나 그냥 안 해버리는 모습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양몰이라는 게 제가 기존에 알던 훈련의 방향과도 좀 다르다고 느꼈던 점이 있어요. 보통 다른 훈련들은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가면서 뭔가 조건화를 시켜서 완성해 나간다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양몰이는 이미 강아지 안에 내재된 그 본능을 아주 정밀하고 세밀하게 교정하고 다듬어 나간다는 느낌이 훨씬 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모든 견종이 다 할 수 있다기보다는 그런 특별한 본능적인 요소를 가지고 태어난 친구들의 영향을 잘 끌어내고 섬세하게 조율하는 작업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함께 오셨던 다른 훈련사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가끔 문제 행동을 보이는 보더콜리들 중에 몇몇 친구들을 양몰이 체험을 시켜봤는데 그 타고난 본능적인 욕구가 해소되니까 신기하게 문제 행동이 많이 나아지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막 쫓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학습이 되면 오히려 그 문제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해소가 되었다고 하니까 정말 의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모든 경험을 하고 나니까 어쩌면 우리는 엄청난 본능의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반려견들한테 그냥 그동안 착하게 동네 산책하고 집에서 공놀이나 하는 정도의 활동만으로 모든 걸 다 채워주려고 했던 건 아닐까. 그래서 뭔가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 같은 게 쌓여서 그게 문제 행동으로 나타났던 건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제가 양몰이 학교에 다녀와서 보고 듣고 느꼈던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제가 만약 그냥 평범한 일반인이었다면 와, 양 보는 강아지 진짜 신기하네 약간 이러고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애견 훈련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단순히 신기한 구경을 넘어서 양몰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 할 수 있었고 또 그걸 제 일과 연결지어서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저에게는 큰 행운이었고 감사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재밌는 얘기를 제 채널에서 많이 풀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